네, 안녕하세요. 사회2 중학교 3학년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2단원 더불어 사는 세계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번 수업에서 지구상의 지리적 문제 중에 기아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의 다양성, 그게 지구에 좋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안 좋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생물 종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이 사는 서식지의 다양성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간단하게 생물의 종류, 뭐 이런저런 동물들이 다양하게 지구상에 있어야 된다는 생물 종의 다양성과 그 생물들이 사는 서식 환경, 생태계가 다양해야 지구가 건강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지켜진다면 우리 인간에게 또는 지구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좋은지 총 8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해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곡물, 식량, 그리고 어족 자원, 그 다음 목재 등등 자연으로부터 많은 자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휴식에 필요한 여가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연에 돌아가서 쉴 때 휴식을 즐길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 생태계가 동물들에게도 서식지를 제공해줍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보존해주는 것이 동물들의 서식지에도 도움이 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종 자연재해를, 그 영향 피해를 완화시켜줍니다. 요거는 그 1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 그 인간이 나무를 베고 도로를 많이 깔므로써 홍수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자연재해 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가 나무나 이런 숲들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물을 정화시켜줍니다. 특히 이런 습지나 또는 갯벌 같은 경우는 나쁜 물이 흘러들어왔을 때 그걸 얘네가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밑으로 내보내주는, 깨끗한 물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습지가 더럽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고마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공기를 정화해줍니다. 생태계, 즉 자연의 많은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한 산소를 보내주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곱 번째는 기후를 조절해줍니다. 지구 전체적인 날씨인 기후는 그 지표면에 풀이나 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메마른 흙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조절 능력도 이런 생태계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농업에, 농사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작은 꿀벌이 그냥 벌이 아니라 얘네가 꽃에 화분을 하죠. 즉 수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꿀벌이 여러가지 서식지 파괴나 이런 것들로 사라지면 이 꽃 수정이 안 돼서 우리가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농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서식지 생태계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물 다양성이 지금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 전체적인 기후가 변화하면서 가뭄이 안 들던 곳에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씨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땅이 메마르면 그 지역 전체의 날씨가 바뀌게 되고, 또 그럼 옆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구 전체적인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농경지의 확대입니다. 사람들이 농경지를 더 많이 짓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어서 내다 팔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많이 파괴를 시킵니다. 열대우림 파괴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적도 주변에 아주 뜨거운 곳에 있는 열대우림은 울창한 정글 같은 이런 산림이 아주 많죠. 그런데 여기서 산소를 제공해주고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고마운 곳인데, 이런 열대우림들이 화전농업이라고 하죠. 불을 피워가지고 여기에 농작지를 만드는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연관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인간이 도시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습지나 이런 것들을 다 흙으로 메꾸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럼 인간은 편리하지만 이런 고마운 습지나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고 거기에 살던 수많은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생물종 다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간이 그 생물 종의 다양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에서 자원들을 제공받잖아요. 근데 종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자연이 감소하면
우리가 이용 가능한 생물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족 자원, 곡물, 식량 생산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잡아먹고 누가 누굴 잡아먹고, 이게 자연 생태계에 되게 중요한 사이클인데 이게 파괴가 되면 생태계 전체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정 능력이라는 거는 인간이 지구를 더럽혀도 지구가 스스로 깨끗하게 이걸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인간의 개발이나 이게 파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지구 자체의 자정 능력을 뛰어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해서 종합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자연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서 도움을 얻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이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도시를 짓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게 많이 지구 전체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결국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예전부터 간파하고 어느 정도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국제연합의 회의에서 채택한 어떤 국가 간의 약속들인데요. 협약이라고 하죠. 1992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이 국제연합 UN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자,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의 종의 보호,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은 세계 3대 환경 관련된 협약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 보면 기후변화 협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안 되고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생물 다양성들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